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분석,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의 전쟁 지휘함 블루리치가 출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 그리고 이 주변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 전력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군 전력 그리고 탄약을 실어 나르는 사전 배치선이 무려 11척이 우리 지금 한국의 여러 항구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주변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11척입니다. 어마어마한 미군 전력들이 지금 예비 전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이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탄도탄을 최고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언론이 이 리차드 전략사령관의 멘트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탄도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북한에서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은 최대의 위협으로 취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핵미사일, 핵탄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ICBM, SLBM 이거 아니고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익스칸데르 미사일, 뭐 KN-23 이런 거 하더라도 여하튼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은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같은 날 리차드 전략사령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영내 미군 병력과 동맹을 위협하며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ICBM 실험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 둘이 똑같은 장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움에서 리차드 전략사령관이 먼저 기조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관이 이제 개회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사령관이 북한은 핵 미사일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단거리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 즉 영내 지역 내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뿐만 아니고 미군까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미군들 여기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도 많이 있고 한국에도 많이 있고 오키나와 괌에도 많이 있으니까 미군까지 위협하다. 미군 바로 미국 시민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위에 케플러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은 최대의 위협으로 취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제는 북한이 뭐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왜? 핵탄두를 소형화한 것을 거의 뭐 지금 미국이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거부 선언을 한과 동시에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협상 회의론이죠. 이제 협상으로는 안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7월 27일 날 김정은이가 전국 노병대회 연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위적 핵 억지력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위적 핵 억지력 이게 이제 핵 보유 아닙니까? 그래서 핵 보유로 인해서 영원히 이 안보가 담보된다 이겁니다. 영원히. 그 말은 영원히 핵 포기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CNN이 그렇게 보도를 했죠.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CNN이 바로 이제 북한하고 이제 협상 안 된다. 뭐 핵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뭐 없애려면 협상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CNN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8월 3일 날 하버드대 정치학과의 스티븐 밀러 교수가 우리 이제 카이스트와의 화상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협정이나 문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이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협정, 문서 이걸 안 된다. 그 뭐 비핵화시키는 거 이 목표는 정말 바람직한데 그러나 문서로 해결하고 이러한 거 현실적이지 않다. 안 된다. 비현실적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같은 날 스탠포드 대학교 정치학과의 스캇 에이건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장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살아야 된다. 왜? 지금 미국이 북한을 현재 때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당장 지금 눈앞에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8월 3일 현재. 그런데 우연한 사고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마련은 마련해야 된다. 왜? 그건 핵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협상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됩니까? 핵무기 제거해야 되죠. 아니면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의지,
그 의지를 없애야 되죠. 그 의지는 누굽니까? 김정은이를 비롯한 그 최고 지금 북한의 핵심 코어 세력들 아닙니까? 그들을 없애든지 아니면 핵무기 수단을 없애든지 의지를 없애든지 이제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본토 위협을 이제 핵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는 김정은이죠. 3개월 나는 대선이 걱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김정은이가 단거리 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이제는 미 미사일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단거리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처럼 계속 지켜만 보고 뭐 간만 보고 그렇게 있을 것인지 지금 이 우리 국방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 팬들이 많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호감 있게 봅니다. 그 호감 있게 본 이유는 뭐냐? 바로 2017년에 보여줬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호감 있게 보는 거 아닙니까? 화염과 분노 쓸어버리겠다. 화염과 분노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팬이 많은 것이지 사실 이 경제적으로 또 다른 어떤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에 대단히 정말 이 프렌들리한 그런 대통령은 아니죠. 왜?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호감 있게 보고 지지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돈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의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는 그 모습이 아마 미국 국민들도 제일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트럼프는 돈 때문에 뭔가 그런 거 좀 주저해. 그리고 쟤는 쫄보야. 이제 이렇게 하고는 뭔가 트럼프를 흔들어버리는 그 도발을 했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 이제 참아야 하는가요? 참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김정은이 이제 비핵화 거부 선언 전후로 해서 급박해진 한반도 주변 미군 동향이죠. 그래서 제가 7월 27일 날 노병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거부하는 선언을 했고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미군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 며칠간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거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레이건 전단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있다가 급하게 요코스카 일본 도쿄 앞의 요코스카로 들어왔다가 대여섯 시간 만에 바로 나갔어요. 핵무기를 싣고 나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동해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동해의 북쪽 스가루 해협으로 해서 지금 동해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남쪽을 통해서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가지 않고 북쪽을 통해서 북한 북쪽의 그 지역에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미 본토 뉴멕시코주의 커틀랜드 공군기지에 있는 바로 핵무기 통제 최고 그 핵심 기지죠. 거기에 있는 요원들이 로널드 레이건 함으로 들어간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고 제가 그걸 알려드렸죠. 그리고 부산항에 와킨스함이 들어와가지고 UH-60 블랙호크 헬기 대량으로 하역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전 배치선에 들어와서 MH-53, CH-53 슈퍼스텔리온 초대형 강습 헬기 대량으로 또 하역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강습 헬기들을 대량으로 지금 하역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그저께는 CIA 특수 임무기 울파운드가 한국에 왔다가 갔습니다. 한국에 뭔가 특수 임무를 띈 특수부대를 데려다 주고 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는 이제 아메리카 이 함이 항공모함 세팅을 하고 바로 이제 9월 달에 출항을 하려고 했다가 한 달여 앞당겨 가지고 지금 출항을 했고 이제 어제 제가 최초로 알려드린 것처럼 동해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협을 통해서 그것도 부산 앞의 대한해협이 아니고 후쿠오카 앞의 대한해협을 통해서 일본 쪽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진입했어요. 동해 이제 항모 두 척이 있는 겁니다. 동해 북쪽에 로널드 레이건 항모 그리고 동해 남쪽에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4만 톤짜리 이 강습 상륙함이 F-35를 싣고 항모 세팅을 하고 동해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오산으로 이 수송기가 9대가 줄줄이 줄을 이어서 왔다가 가고 하는 등 이 오산으로 또 일본으로 대형 수송기들이 임차 수송기 그리고 전략 수송기 C-17, C5 그리고 뭐 델타 항공 또 옴니에어 아틀라스 항공 이런 이 임차 항공기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왔죠. 물자를 싣고 왔는지 병력을 싣고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이례적인 항적 공개가 됐는데 바로 U2 드래곤플라이 이 정찰기의 항적이에요. U2 정찰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오산 기지에 있지요. 그래서 매일 비행합니다. 그래서 매일 북한을 감청하고 촬영하고 합니다.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들어가도 북한이 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매일 작전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U2 정찰기는 매일 자신의 항적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정도 보여주게끔 정말 몇 달에 한 번씩 자신의 항적을 이 ADSB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8월 4일 어제 이 항적을 공개를 한 겁니다. 어떻게 공개했냐? 그런데 이 U2는 주로 뜨면 수도권 북쪽 상공에서 감청을 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지역을 감청하고 북한 지역을 촬영하고 하려면 수도권 북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 뭐 조금 뭐 더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NLL 바깥으로 돌아서 동해 쪽으로 가서 한국 북도 지역을 또 감청 정찰하고 또 뭐 직접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고고도 정찰기니까 북한 지역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볼 수도 있고 냉전 시대 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런 정찰기인데 이게 지금 항적을 어떻게 공개를 했냐? 아니 여기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오산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평택 미군기지 앞으로 한 바퀴씩 돌고는 내려와가지고 서해로 나갔다가 다시 쑥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 이 서해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곳이 지금 우리 서산에 있는 우리 한국공군 제20전투비행단 그 20전투비행단 지점을 쓱 통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리고 서해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냐? 계룡대, 세종시 이쪽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 지금 세종시 위에 있어 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금 공개한 겁니다. 왜 공개했을까요 이거? 야 이거 뭐 지금 내가 계룡대 니들 한국군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한국정부 누구들 지금 좀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사인을 우리 한국정부에 준 건 아닐까요? 좀 아니 뭐 이게 만약에 위치를 공개를 하면 아니 뭐 저 수도권 북쪽에 있는 거 또는 강원도에 있는 거 이런 걸 공개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계룡대와 세종시쯤을 감시한 듯한 이런 위치를 U2가 하필 왜 공개를 했을까? 이거 한국 정부에 보낸 사인인가?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것뿐이 아니죠. 전면전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배치 전단이 대량으로 입항했어요. 이거 정말 11척이나 되는데 이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미 해군의 카를 브레셔함이라고 이건 이제 탄약선인데 괌을 통해서 진해에 왔습니다. 7월 27일 날 진해에 들어왔고 7월 29일 날 나갔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A 카터 주니어 함은 역시 탄약선인데 이거는 7월 31일 날 우리 진해 지역에 진입을 했고 현재 외항에 앵커링 중이다. 그러니까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부두 밖에 다른 외항에 그냥 좀 낮은 지역에 앵커를 내리고 닷을 내리고 그게 지금 묘박 중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자기가 지금 신호를 그렇게 발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A 라이언 이거는 이제 공군 탄약, 미사일이나 폭탄 이런 거죠. 사전 배치선인데 사이판을 출항해서 진해로 왔습니다. 8월 4일 날 현재 접안 중에 있어요. 그리고 버나드 피셔 여기도 역시 공군 탄약,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공군 탄약선인데 이거 역시 진해 외항에 현재 앵커링 묘박 중에 있습니다. 그린코브 여기는 이제 민간 선박인데 차량 운반하는 그 로로선이에요. 이건 이제 오키나와에서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8월 4일날 출항을 했는데 이 그린코브에서 바로 슈퍼스텔리온 헬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드 스톡홈 여기는 해병대 사전 배치선이에요. 해병대 한 개 여단을 완전히 중무장시킬 수 있는 모든 탱크, 자주포, 뭐 브래들리 장갑차 뭐 이런 모든 해병대가 지상전을 치를 수 있는 이 여단급 장비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게 8월 1일 여수 쪽으로 들어와서 현재 광양항 인근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킨스 지금 이 지난번에 블랙호크 헬기를 대량으로 내렸죠. 그 와킨스는 현재 부산 앞바다에 있는데 계속 일본의 그 구례 이 지역을 그리고 이와코니 이 지역을 계속 왕복하고 있어요.
그 구례가 이제 일본 그 군항 아닙니까? 사세보 구례 이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킨스가 나갈 때는 조금 이렇게 선체가 좀 들려서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 저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분들이 그래요. 들려서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쑥 내려가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말은 들어올 때 뭔가 화물을 많이 싣고 들어오고 나갈 때 화물을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올라서 흘수선이 올라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올 때 쑥 내려가서 들어오고 많이 싣고 왔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와킨스가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모호크 여기는 일반 화물선인데 현재 진해 지하반 중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딱 들어오진 않았지만 한국 인근에 탄약선인 앨런 셰퍼드, 그리고 리처드 이 버드, 워싱턴 챔버스 이 세 척의 탄약선이 또 한반도 인근에 항해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이 11척 중에서 이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탄약선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 들어온 것만 해도 탄약선이 여기 이렇게 해서 4척이 있죠. 그리고 한국 밖에 3척이 항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척 중에서 7척이 탄약선입니다. 이 말은 지상전으로 전쟁 또는 뭐 군사작전을 할 어떤 그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미육군 사전 배치선, 미육군 장비 사전 배치선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그냥 항공기, 헬기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탄약선 위주로 지금 7척이나 지금 세팅이 돼 있다. 이거는 항공력으로 뭔가 군사작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황인 것입니다. 항공력으로. 자, 이런 와중에 요코스카에 있는 현지 정보원이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블루리지가 요코스카를 출항했다. 요코스카 일본 도쿄 앞에 있는 미국과 일본의 최대의 군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휴대폰 폰카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블루리지예요. 이게 보입니다. 4일 오후 실함대 상륙지휘함 블루리지가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출항했다라고 알려왔어요. 그럼 이 블루리지가 뭐냐?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전쟁지휘함입니다. 실함대 그리고 태평양 함대의 전쟁을 지휘하는 전구작전 지휘함인데 작게는 상륙작전을 지휘하기도 하고 또 더 작게는 함대 결전을 지휘하기도 하는데 요즘 함대 결전 안 하죠. 그리고 상륙작전 뿐만 아니고 이 거의 뭐 전구 항공작전까지 지휘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육상에 있는 우리 그 주한미군의 7공군 벙커가 깨졌을 때 이 블루리지가 그 모든 것을 다 지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원정 전쟁 지휘를 다 하기 때문에 이 블루리지가 출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한국과 그 훈련 이미 예정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축소해서 하기로 했고 그게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남았죠, 시기가. 그리고 일본하고도 월 말에 8월 말에 기동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남았는데 벌써 출항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일본 북쪽의 동해에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항공모함 세팅을 하고 일본 남쪽의 동해에 들어와 있고 이런 일본 항모들을 일본에서 출항한 미 항모들을 지휘하려는 용도로 지금 블루리지가 나왔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큰 배가 왜 나왔을까요? 무려 19,000톤이나 되는데 여기 전부 다 전쟁 지휘하는 용도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뭐 이 갑판에 안테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이 전부 다 통신용 안테나들이에요. 왜 통신용 안테나가 많냐? 전쟁을 하면은 막 통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통신을 전부 다 수행하기 위해서 이 배는 이 안테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통신이 째밍돼서 뭐 통신이 터지지가 않죠. 이런 군함이 지금 출항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찰자산 지금 뭐 유튜브 좀 희한한 데서 자기 위치를 공개를 했지만 어쨌든 유튜브 그리고 리벳 조인트 또 코브라볼 이런 것들 계속 오고 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추적함인 까지 들어왔다. 또 가드레일 정찰기가 해주까지 들어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 제가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정찰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격 자산 들어오죠.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이 항공모함 세팅을 하고 들어오고 항공모함이 일본 북쪽으로 해서 동해로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타격 자산이 들어와요. 보급 자산 그것도 탄약 위주로 보급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반도로 들어오고 한반도 근해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지휘 자산 블루리지까지 이제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럼 남은 건 뭐냐? 결심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세팅되는데 남은 것은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죠. 그래서 일단 결심을 시작해라 라고 하면은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할지 안 할지는 그 본인만 알겠죠. 뭐 폼페이오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만 알겠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간만 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앞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은 협상으로는 파기할 수 없다. 폐기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협상은 안 된다. 라고 모든 언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가서 없애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사용하는 의지 아니면 그 핵의 수단인 그야말로 핵무기 그것들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죠. 제일 좋은 건 두 개 다 없애는 것이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